안녕하세요. 평범한 이야기의 양유철 인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8일이 지났습니다. 엊그저께인 수요일은 미국 연방 의사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하고 많은 문제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되어서 그래도 미국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두 자리에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였던 조지아주의 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두 자리를 싹쓸이 함으로써 이제 미 연방 상원 의석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앞으로 상당히 유리한,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그러니까 1월 6일 그러한 그 인준 절차가 끝난 뒤에 미국 주식 시장은 엄청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불이 붙은 듯 많은 주가 상승을 끌었고, 우리나라 역시도 주가가 지수가 3천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식은 공식적인 취임식 날짜가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2,000의 경기 부양책을 그렇게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오늘 행사에서 미국 가족에게 더 직접적인 구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현재 600불을 지급한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00의 경기 부양책 제안은 공화당이 통제하는 그런 상원에 의해서 12월에 막혔지만 민주당원들이 어제 그저께 그 선거에서 상원 의석을 모두 차지해서 상원을 장악한 후에 이제는 더 많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말 하원이 통과한 법률에 따라서 바이든이 제안이 통과되면 모든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은 잠재적으로 추가된 1,400불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그 조지아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두 명의 당선자인 존 오스포와 랄피 워드낙은 모두 $2,000 수표에 대한 캠페인을 함께 벌이면서 자신들이 선거에 당선되면 바로 미국인들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백신 배포와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학교 자금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전에 말했듯이 12월에 통과된 초당적 코비드 구제 패키지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긴 했지만 이것은 계약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비드 이러한 그 지원책은 9천억 달러의 규모로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부분에는 600달러의 부양책이 포함되어 있고 두 개의 연방 실업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주당 실업 수당으로 300달러를 추가로 제공하며 PPP, 그러니까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또 다른 라운드를 추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건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경제를 그렇게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경제팀들이 미국 경제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미국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상무장관과 그리고 노동장관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을 새로 선거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국제 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은 과중한 관세 접근 방식을 벌였던 중국에 대해서 아마도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적하는 트럼프의 그 중국 무역에 관한 그런 문제들로 중국의 불공정한 통화 관행, 그리고 잠재적으로 보이지 않는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 중국을 처벌하기 위해서 중국 철강 및 기타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트럼프의 중국 정책은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에 의해서 아주 많은 거부와 반대를 이끌었었죠. 그러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관세에는 반대하고 전 세계 국가와의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기금을 사용해서 4천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고 국내 기술 회사에 새로운 연구 개발에 3천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공격적이고 현실적인 미국 구매 캠페인을 감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이끌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된 주의 연방의회에서 결정이 난 뒤에 지금 지난 이틀 동안은 주식시장이 아주 불이 붙었는데 앞으로 2021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몇 가지 사실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를 코비드가 아무리 맹위를 떨치고 전염병으로 확산이 돼도 연방정부의 차원으로의 코비드에 대한 봉쇄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들은 경제를 이끌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나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아마도 큰 잠재적인 두려움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연방 차원의 셧다운이 생기게 되면 전국적인 경제 침체,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방 차원의 코비드 통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것들이 이자율입니다. 미국의 그 현재 이자율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머니마켓에 들어가 있는 펀드가 약 한 4조 5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그 돈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얕기 때문에 은행 같은 곳에 돈을 넣어둬야 특별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데 비해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주식은 소비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많이 치솟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미국 소비자는 경제의 약 한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2021년을 정성화하는데 상당히 키맨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당좌 예금이나 저축 예금에 기록적인 금액의 돈이 들어오면 불이 붙어서 더 소비할 에너지가 없게 됩니다. 대유행 터널 끝에서 워싱턴 DC에서 돈을 풀고 부양책이 더 강화되면 소비자에게는 상당히 전략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 형태로 그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에 미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밖에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의 성장입니다. 지금 중국의 성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은 됐다고 하지만 2021년에 GDP 성장률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중국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들로 다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은 약 한 9% 정도의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주식시장 상승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2021년 어느 시점에서는 약 한 25% 이상의 상승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들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랄까요,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추세가 얼만큼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프라의 청구의 확률, 그러니까 100%가 돼야 되는데 2021년에는 주요 기반 시설 법안이 통과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열이나 풍력, 수소, 전기, 자동차 충전소 등의 클린 에너지 분야에 상당히 많은 변화와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들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관련되는 것, 비트코인, 그리고 청정 에너지, 클린 에너지 분야, 그리고 또 하나는 소형주가 대형주를 지금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소형주가 다년 동안 강세장의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투자자가 소형주를 평가하는 방식이 비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잘못된 주식을 찾게 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런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특별 투자 목적의 회사들, 스페셜 퍼포스 어큐지션 컴퍼니들이라는 그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SPAC라고 부르는 소규모 성장 기업이 미국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데 선호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돕는 그런 특별한 회사들이 생기면서 현재 IPO 프로세스는 구식이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투자은행가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펙이라는 시스템은 투자자가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것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돼서 이러한 회사들을 통해서 올바른 투자가 이어지게 되고 아주 진정으로 많은 수익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2021년에는 중국이 행성에 착륙하는 그런 실질적인 뭐랄까요, 우주에 대한 그런 것들이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우주 왕복 여행을 꿈꾸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화성에 대한 정복을 위한 갖가지 투자나 그리고 시장에 주는 영향이 대단할 것이라고 그렇게들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2021년을 예측을 해보면 주식 시장은 상당히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클린 에너지 분야 그런 쪽이나, 그리고 아주 유명하지 않았던 기업들의 주식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예측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저의 이자율로 인해서 주식 시장도 화랑을 얻게 되고,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2021년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그 경제를 조금 그 순탄하게 이끌게 할 수 있는 것은 연방 차원의 그 구제책이나 지원책들, 이런 것들이 미국을 병들지 않게 하고 당분간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연방 정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최저치의 이자율을 고수하고 갖가지 경기 부양책이나 지원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 위기를 넘겼을 때에 바로 V자의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을 맞이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뭔가 좀 희망을 가지시고,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으니까 이제는 힘을 내시고 준비하시면 그래도 좀 괜찮은 날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이제 더욱더 활기찬 2021년 기대하시고 좋은 꿈들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